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논평을 하다 보니까 알고 싶지 않은데도 알게 되는,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악한 인간들을 만나는 경우가 딱히 그렇게 많지 않죠, 그쵸? 물론 이제 한두 명 정도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있다가 또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따져봤자 한두 사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정치권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평생 살아오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짜는 걸까요? 자기들끼리만 짜가지고 야, 요 정도 또라이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얘 그러면 이제 우리 입당시켜가지고 정치권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한 진짜 또라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 한 대만 앞에 있어도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똑바로 못하는 정도인데, 이 인간들은 무슨 수십 대의 카메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눈 하나만 깜빡하지 않고, 눈이 한 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나 거짓말을 하는 게 저 인간들 아닙니까? 오늘 영상의 주인공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재명을 보면서 야, 진짜 내 평생 이재명만큼 악한 사람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도 이상한 또라이들 많았고 저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인간들조차도 이재명에 견줄 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정치권에 있는 그 또라이들, 악한 인간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악한 인간들이 이 인간이 다음에 무슨 패턴을 보일지, 무슨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간파를 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야, 저 인간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거냐,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우리의 한치의 예상에서도 벗어나지 않게끔 이재명이가 고지곳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쵸. 결국에 이번에 이재명이가 단식쇼를 관두고 저렇게 실려 나갔는데, 딱 요때가 언제였던 겁니까? 그렇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치의 그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애당초 단식을 했던 것이 윤석열 어쩌고 저쩌고 무슨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소리인 것이고, 그냥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자기에 대한 검찰 조사, 이거를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방해하겠다,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 하필이면 그날 무슨 또 신체가 무슨 에러가 생겨가지고 장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실려갔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그냥 타이밍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단식한다, 참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모르죠. 또 이재명이는 의지를 가지고 생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 장기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고 장기까지도 마팅하게 만들 수 있는, 하필이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마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단식쇼가 그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 끝날 때도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구속영장 청구,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입원하는 걸로 우리 모두가 다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보니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입니다. 저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이제 200억 정도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성남의 그 식품연구원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절차를 못 넘겼던 거죠. 행정 절차가 통과가 안 됐던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4단계 정도나 용도 상향을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들, 정진상이 됐거나 김인섭이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검찰이 봤던 200억 횡령 혐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약간 그 공익적인 차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한다면 성남 도계공 이런 데 가지고, 이런 데에서 이제 껴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성남 도계공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도계공이 빠지고 개발사가 가지고 갔던 그 이익을 이제 검찰은
횡령을 한 것이다, 배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를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확실한 것은 애당초 지금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개발사가 이익을 가져갔다는 부분. 근데 그 개발사가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까? 김인섭이가 200억을 요구를 했었고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았다라고 개발사 대표 정바울 씨가 얘기를 했죠. 저 200억이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배임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김인섭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기고는 있어요. 자기가 뭐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뭐 로비스트로서의 그런 거를 막 부인하고 앉아 있는데, 이 인간들의 말은 우리가 한마디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인섭이 됐거나 정진상이나 이재명이나 김용이나 이화영이나 이런 것들의 이런 진짜 잡범 수준도 안 되는 인간들의 말은 단 한마디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김인섭이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떠들어댔습니까? 자기는 정진상이랑 친분이 없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통화할 수 있냐? 이게 김인섭이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놀랍게도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15차례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부 사이도 이렇게 통화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잡아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업자한테 김인섭이가 구속이 되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정진상이 김인섭이랑 아무런 그런 연고가 없다. 아무런 그냥 연결고리가 없고 그렇게 이제 백현동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특혜를 봐준 게 없다라고 한다면 김인섭이가 구속이 되던 만도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냥 상관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고 체포가 딱 되니까 정진상이가 개발업자 그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백현동 식품연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섭형은 잘 있냐, 무슨 일 있으면 연락달라, 이렇게 통화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싹 다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가 무슨 뭐 김인섭 측과 뭐 그때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인섭 측과 통화한 적이 없다, 연락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잡아댔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통화를 안 한 수준이 아니라 통화를 했고 심지어 그 통화의 내용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위증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 이것과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을 때도 허위 증언을 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속사유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당연히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속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도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뭐 대놓고 뭐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우리가 구속을 시켜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이번에 청구서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쌍방울과 관련된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저 부분 같은 경우는 800만 달러를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김성태가 북한에 보내게끔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가 북한에 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김정은이랑 그렇게 사진 찍고, 문재인이 한창 그때는 이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가, 그리고 한반도 운전자론이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음주운전인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음으로써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제3자 뇌물죄, 그 지금은 뭐 제3자 뇌물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접 뇌물죄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가지 정도로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그거에 대해서 200억 정도 배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저렇게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800만 달러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3가지 정도 사유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뭐 일단 지금 국회에 가가지고 또다시 표결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설마 그때 같은 경우는 막 한 표 차인가 2표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설마 이재명이가 단식 쇼를 했다 그래가지고 가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또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진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대표라고 하는 인간도,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인간도 저렇게 단식해가지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잡범들, 이재명이보다 조금 덜한 범죄 혐의가 있는 수많은 잡범들이 저렇게 또 똑같이 생쇼하고 우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잡아가냐? 이재명이는 안 잡아갔는데. 참으로 진짜 웃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법 질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이는 구속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